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유산의 상속세가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엄청난 금액과 함께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보유한 작품만으로도 세계적 미술관과 견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관심을 넘어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금 공론화되는 듯합니다. 미술평론가인 김윤섭 아이프 미술경영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는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이렇게 세간에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네. 그 규모가 상당하다면서요? 이미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만 13,000여 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안에는 국보급 미술품들 또 세계적인 명작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인상파들 대표하는 작가분부터 현재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유럽, 미주 할 것 없이 국내 현대미술까지 총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옆으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화면을 좀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인왕 제색도 같은 경우에는 익히 많이 들어왔던 그런 작품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하나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왕 제색도는 흔히 이야기하는 미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이죠. 예.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실경산수, 진경산수의 대가인 겸재정선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물론 국보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그 문화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또 그림도 이 있네요. 금강경도 역시 정선의 말년의 아주 대표적인 수작이고요. 이 부분 역시 우리나라의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그 뿌리의 원류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조선시대 백자, 전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백자, 국보나 보물, 그리고 달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총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네, 이건희 컬렉션 지금 보신 것처럼 주요 국보도 다수 포함이 돼 있고요. 네. 지금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평론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 혹은 가장 좀 고가의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안에는 피카소니, 인상파 화가니, 현대미술가들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국보에 해당하는 이런 작품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어느 나라에든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그 문화적 가치 그리고 국가가 보유한 여러 가지 문화 자산적 가치를 평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현대미술의 가장 시가 감정에 예민한 현대미술품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나라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작품을 어떤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번에 노출된 것만 해도 이미 우리가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국보, 보물급들이 대거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보나 보물 같은 이런 그 문화재는 네. 박물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개인이 소장을 하고 네. 이걸 또 국가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정은 국가에서 하되 관리는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사립미술관, 특히 간송미술관에도 국보가 많이 있죠. 그 못지않게 삼성 리우미 혹은 용인미술관, 호암미술관 이 등등에 많이 포진해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고 관람도 일반인들이 많이 한 사례들이 많고요. 네, 앞서 간송미술관 말씀도 해주시고 했는데 지금 이건희 컬렉션 같은 경우에 그 삼성그룹 그 이건희 회장 외에 그 선대 이병철 회장부터 이런 미술품 수집을 꾸준히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 고미술에 대한 네. 애정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한 선대의 유지를 받들어서 지금 이건희 그리고 홍라이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이 세 대를 잇는 이런 컬렉션 미술 애호 활동은 국내 미술품의 현대 미술품 플러스 그 이외에도 전통 미술에 대한 굉장히 자긍심을 좀 되찾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라고 평가할 만하겠습니다. 예, 이건희 컬렉션이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세 개의 감정 기관들이 서약서를 쓰고 감정을 첨예를 했었는데요. 아마도 뉴스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은 이번에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뭐 대단한 컬렉션임에는 분명한데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이런 기업도 유수의 기업이라든가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미술품들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계기로 좀 전환시켜주길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런 이건희 컬렉션의 존재가 처음 드러날 때는 그래도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 비자금이라든가 소위 뒷돈 논란이죠. 미술품들의 매매를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또 실제로 그렇게 그런 안 좋은 목적으로 사용한 예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일상적인 범법 행위와 그리고 미술품이 갖는 그런 잠재적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좀 혼선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삼성 경우에도 물론 일부 시각에서는 부정적 시각으로 많이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자체 내에 리움미술관의 우수한 인력의 학예 연구원 팀들이 또 포진되어 있고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협의에 의해서 아마 컬렉션이 구성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건희 네. 컬렉션의 감정가가 한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 가량에 이른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건희 회장의 어떤 그 상속세 얘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또 이게 주목을 받은 거잖아요. 네. 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기증이나 출연 등의 방식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뉴스에서는 그렇게 거론되어 있고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밝힌 바는 없죠. 근데 이 부분이 기증 기부를 순수한 의도냐 아니면 어떠한 목적성을 예. 가진 행위냐라고 많은 양반 갑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려져 있다시피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작품들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 부분들을 많이 이번에 포함시킨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상속세 부분에서 유가족이 감당할 상속세 부분도 많이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들어오기 전에 문화재보호법을 보니까 네. 그 국보나 보물 같은 그런 국가 지정 문화재는 상속세가 없는 대신에 해외로 반출도 안 되고 그렇죠. 소유자가 변경될 때는 국가에 보고를 해야 되고 허가를 얻어야 되고 그 절차 자체가 되게 복잡한 것 굉장히 같더라고요. 까다롭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사유물처럼 여기고 있는데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국가적인 보호나 충분한 그 사전의 지도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시각하고 좀 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국보나 보물처럼 국가 지정 문화재도 있겠지만 지정되지 않은 그런 작품성이 뛰어난 그런 문화재 그리고 또 미술품들도 꽤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여기에는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의 상속세, 여기에 부과되는 상속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다른 뭐 국공립박물관이나 뭐 이런 곳에다가 기증이나 뭐 출연 형식으로 좀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네. 이런 방식도 좀 거론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그런 지금 논의 단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묘하게 물납제가 지금 거론되는 시기에 예. 이런 이건희 컬렉션의 상속세 문제가 지금 같이 맞붙어서 그런데 해외적인 사례들을 봐도 이런 상속세 세금을 대신 이런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사례들이 이미 많이 있고요. 소위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시기가 겹쳤을 뿐이지 어느 정도 과거에 이미 십수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 논의되었던 연장선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종의 수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아직 국회에 물납제에 관련된 부분들 법안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삼성을 봐주기다. 혹은 삼성이 첫 번째 수혜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무리한 그런 추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자연스럽게 물납제 말씀을 하셔서 물납제가 정확히 뭔지를 먼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준비된 그래픽 있으면 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고 현재 상속 그러니까 그 상속을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땐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인 원칙이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주식 같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통해서는 일정 부분 현금의 비율이 일정 부분 높으면 대신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술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현금 대신에 납부할 수 있는 대상에 미술품 같은 문화재를 좀 포함을 시켜달라. 네. 이게 물납제 그 확대 방안인 거죠. 네, 기본적인 맥락인데요. 이 부분은 매우 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상속에 대한 부분을 세금을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화가일 경우엔 그 작가분이 평생에 만들어 놓고 남겨놓고 간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자녀분 입장에서는 그 작품을 한 번도 매매한 경험도 없고 그리고 평소에 판매된 흔적들이 굉장히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부분으로 기인해서 전체에 남겨진 작품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 결국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작품으로 인해서 본인은 세금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미술품, 물려받은 예술품에 대해서 세금은 산정을 하면서 소위 가치, 그런 가치들은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해당하는 작품을 대신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을 떠나서 꼭 이건희 컬렉션을 떠나서도 미술계에서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심지어 어떤 원로 작가는 본인이 물려줬을 때 그 자손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평생 동안 일궈놨던 작품을 손수 불태우고 가는 사례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물납제 같은 경우엔 단순히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한번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게 미술계의 절대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납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결국의 핵심은 어떻게 미술품의 가치를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매길 수 있겠느냐 네, 네.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걸 시가 감정에 대한 정당성 말씀이시잖아요. 미술품을 평가하는 기준은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크게 나눕니다. 정성적 평가는 말 그대로 미술품의 고유한 가치를 말하는 거겠죠. 그 대신 정량적 평가는 그 작가의 역량 그리고 그 미술품이 갖는 시대적인 여러 가지 가치, 대중의 인지도와 선호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합해서 매겨지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미술품은 과연 어떤 일반적인 물품으로 대체를 해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미술품을 특수성을 부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공공재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 개인의 혹은 그 가족의 것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에서도 여러 가지 가치를 평가하는데도 국보다 보물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온 국민이 거기에 대한 자긍심 얼마나 갖느냐의 문제겠죠. 네. 그것처럼 미술품은 결국은 시대적 흐름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온 국민이 향유해야 할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단순히 물품을 얼마다 혹은 이 부분의 가치가 적다 많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잠재적 가치,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까지를 포함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물납제나 혹은 시가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묘한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을 공론화하고 그 부분을 대중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그 물납제를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네. 그 지금 한쪽만의 의견을 지금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쪽의 의견을 계속 질문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술품을 그 물납을 하면서 뭐 미술관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대중이 함께 항유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그 좀 제고시키자 이런 의미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네. 역설적으로 반대로 따지면 과연 이렇게 미술품을 고가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정도의 사람이면 극소수의 자산가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서 이 감정 평가 자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오히려 공익적인 성격일까라는 반대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바로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출발점인데요.
우리가 보통 흔히 프랑스를 여행을 가면 어디를 갑니까? 1순위가 루브르 박물관이죠. 루브르 박물관 가면 모나리자를 보죠. 뭐 기타 등등. 그럼 과연 그 모나리자가 얼마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립현대미술관 OECD의 우리 전체의 G20 혹은 G21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경제적인 대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아마도 국립현대미술관이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소위 얘기한 선진국가에서요. 그런데 유일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년에 미술품을 수집하는 예산은 최소 50억에서 최대 100억을 넘지 못합니다. 이 금액은 지금 귀만기의 작품 한 점도 못 사는 가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모마 미술관을 가든 루브르를 가든 테이트 모던을 가든 거기에 유수한 작품들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 국제적인 여러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작품을 보여줄 만한 작품이 많은 국공립미술관에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구비할 수 있는 우리 소위 얘기해서 우리 세금으로 구비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될까? 이건 절대적인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의 아까 지적하신 몇몇의 기업이나 개인 자산가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지적은 역순을 이야기하면 그네들로부터 작품이 국공립미술관에 기증 기부가 됐을 때 그 수혜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지 그네들의 가족이 아니란 얘기죠. 그랬을 때 과연 적게는 수십억, 크게는 수천억짜리를 기증 기부를 받는데 그게 과연 수혜자가 누구냐? 절대다수의 수혜자.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중에 죄송한데 기증 기부를 해서 박물관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어차피 상속세는 면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인데요. 상속세는 정해져 있죠. 가령 뭐 1,0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1,000억에 해당하는 가치의 작품을 기증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검증된 작품의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거든요. 쉬운 얘기로 작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절대 다수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1,000억 원어치를 작품이 기증됐어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는 그게 2천억, 3천억, 5천억어치의 자산 가치를 발휘를 된다는 장기적으로는 네. 공공이 누릴 수 있는 가치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그런 거죠? 것도 있지만 소장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그만큼을 감하고 기증을 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건희 컬렉션으로 시작해서 미술품 물납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평론가님께서는 미술계 어떻게 보면 수고원이지 않습니까? 수고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런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반대쪽의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네, 시청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나름의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미술평론가인 김윤섭 IF미술 경영연구소 대표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